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은 여러 종목들 분석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제 투자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방법이 완벽하지도 않고 부족합니다만 참고만 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또다시 재확산되면서 전체적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S&P와 다우는 하락했지만 나스닥만 0.4% 상승하며 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먹는 치료제와 백신이 전혀 시장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를 하기로 했고 독일도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으면서 긴급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많이 늘어났는데 얼른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채권과 유가가 내리면서 빅테크 위주로 상승을 한 듯합니다. 애플이 1.7%나 올랐고 페이스북이 1.95%, 테슬라가 3.7%나 올랐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으며 정유주와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중요한 뉴스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에셋 매니저먼트가 3분기 공시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쇼패팅을 청사했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청산했는지와 어떤 종목을 3분기에 담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3분기 매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매수 종목으로 이번에 전부 새로 담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4%나 매수했으며 나우를 2.75%, 시넥시스를 2.21%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테슬라 풋옵션, 페이스북 콜옵션, TLT 풋옵션, 구글 콜옵션 등을 전부 매도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사이언 에셋 매니저먼트는 특이하게 몇 종목 없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그래도 꽤 많았으나 전부 매도하고 현재는 딱 이 6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기업인 CVS 헬스그룹을 40%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번 분기에는 따로 매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오그룹과 코어시빅은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3개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록히드 마틴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예전에 저 빨간색 부분에서 분석해드리면서 배당주로도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급락한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네모는 마이클 버리가 매수한 시점으로 정확한 매수가는 모르겠지만 대략 평균으로 360달러쯤 매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이클 버리의 보유 수량은 3만 주로 약 10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입니다. 록히드 마틴 분석 영상과 3분기 실적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록히드 마틴의 현재 주가는 19년 5월 주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들은 당장 실적이 안 좋아도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한테 돈이 몰리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록히드 마틴의 21년 예상 실적은 2019년에 비해 12%나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2022년에는 거의 성장이 없다고 봐도 되지만 록히드 마틴은 최근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더한다고 발표할 정도로 주주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1위 방산업체이고 앞으로 우주산업이 본격 시작된다면 빛을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배당은 3.27%이며 배당락이 11월 30일이니 11월 29일 월요일까지 록히드 마틴 주식을 갖고 계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록히드 마틴의 PER은 거의 변화가 없이 최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변화가 없기에 주가도 2019년 고점 이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내년 11월 예상 주가는 381달러로 지금보다 12% 상승 가능합니다. 거기다 배당 3.27%까지 가져가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큰 주가 상승은 기대되지 않으나 금리 인상이 되면 배당주들이 더 각광받을 것이며 포트폴리오에 성장주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록히드 마틴처럼 안정적인 배당주를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계좌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두 종목은 매수한 금액도 너무 작고 시총도 보시다시피 거의 소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우는 석유 시추 장비를 판매, 유지, 관리하는 업체이고 앞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 및 탄소 포집과 같은 성장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시넥시스는 치료제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산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빅쇼트 영화처럼 큰 성공을 하긴 했지만
최근 테슬라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 역시 누구보다 뛰어난 투자자로 그들의 매수 종목을 참고하여 어떤 이유로 샀을까 분석하는 것은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제가 베일리 기포드 포트폴리오에서 어펌이란 종목을 처음 발굴하고 $60 부근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본 것처럼요. 분석은 하되 자기의 투자 기준에 맞는 종목이 아니면 모니터링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분기에 기관들이 매도했는가 추가 매수했는지를 보면서 다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주기적으로 기관들의 물량을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드린 어도비와 마이크론입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제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을 보시면 최근 조정장 빨간 원 부분에서 매수를 시작했고 조정장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제가 조정이 올 때마다 투자하면 좋은 종목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전고점을 뚫으면서 거의 $700까지 갔습니다. 어도비는 시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거지 기업의 가치는 오히려 계속 커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입니다. 아래 빨간 원에서 처음 분석을 시작해드렸고 저도 꾸준히 추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9월 중순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더 급락했고 $70 아래에서 또 한번 추매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댓글들이 다 기억나는데 마이크론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 손절해야 하냐, 추매해야 되냐 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미래에 더 커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분석하셨으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기쁘면서 추매할 정도가 돼야 완벽하게 분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량주 위주로 매매할 때이고 성장주는 소량으로 하고 너무 많은 비중을 담으시면 안됩니다. 물론 미래에 충분히 더 상승 가능한 종목들이 많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고 빛을 보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 기회비용들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일정 비중이 넘어가면 추매하지 않고 유수나 주가에 따라 조금씩 정리하거나 나중에 다시 추매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장주 말고도 이렇게 우량주로만 해도 몇 달 만에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도비는 거의 2달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졌습니다. 마이크론도 현재 18%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매수하셨으면 몇 달 만에 200을 번 거고 1억이면 2000만원을 번 것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한 우량주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시장 하락이나 특별한 악재가 아닌데 떨어지는 종목들을 잘 분석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페이팔과 페이스북입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 저는 어제 마지막으로 추매를 했고 당분간은 지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만 더 떨어진다 싶으면 비중 조절을 하여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가 추후 페이팔이 어느 정도 박스권을 보여준다면 다시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내부 고발이나 애플 정책 악재들이 터지면서 급락할 때부터 저는 계속 매수를 했고 10월 초까지는 하락했지만 다시 말아올리고 있습니다. 페이팔이나 페이스북도 과연 어도비처럼 전고점을 뚫으며 상승할지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도비와 마이크론한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어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도비는 특별히 큰 호재라고 할 만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원클릭 결제 서비스를 플랫폼과 통합했다는 뉴스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어도비 자료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도비가 다 좋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기간 타겟 주가는 지금보다 5% 상승 가능한 $723입니다. 저는 어제 $700 부근에서 어도비 물량 전부를 매도했습니다. 매도한 이유로는 갭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해서 약간의 조정이 올 듯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빠르게 상승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의 타겟 주가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타겟 주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량주 같은 경우 기관들의 타겟 주가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어도비가 안 좋아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주식이며 4차 산업의 독보적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 투자 기준에 맞춰 빠른 기간에 20%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줬고 다시 현금 비중을 높여 아직 상승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으면 어느 정도 리밸런싱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계좌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둘 다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도비가 다시 하락하고 기업의 가치가 변함없다면 저는 또다시 어도비를 많이 매수할 생각입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왜 8% 가까이 상승했을까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회사들과 메모리 칩 시장에 대해 좋은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시티그룹 분석가는 최근 PC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디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며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저점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2년 1월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클라우드 기업의 지출 증가로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이며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에버코어의 분석가는 마이크론이 자신의 최고 추천 종목이라면서 공급망 해결에 따른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부터 매출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역시나 매수 투자 의견에 타겟 주가는 100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CEO도 어제 글로벌 칩 부족 문제에 대해 2023년까지는 지속될 수 있지만 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음 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네요. 몇 달 전에 이 뉴스를 다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면서 디램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반도체 수요 보진이 올 것이다. 라고 안 좋게 말하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이 급락했습니다. 그때도 이 뉴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지만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며 당연히 메모리 가격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보고서로 인해 마이크론의 주가는 미래의 디램 가격이 낮아진다는 분석하에 선반영되면서 계속 하락했고 어느 정도 저점을 계속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디램 가격이 좋아지며 마이크론의 실적도 내년부터 잘 나올 것이란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선반영돼서 현재 마이크론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미국 시장도 테이퍼링이 선반영되면서 정작 테이퍼링 공식 발표 때 나스닥이 급등했던 것처럼 현재 모든 시장은 종목들의 미래 가치가 주가에 계속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점은 여름에 겨울 패딩을 사는 것처럼 미리 진입해 있어야 수익을 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필수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최근 하락할 때 마이크론을 매수하셔서 힘드셨던 분들은 대부분 수익으로 전환되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로블록스가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뒤로 계속해서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면서 메타버스에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는 또 어떤 좋은 소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나이키와 협력하여 메타버스 세상에서 나이키랜드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나이키는 지난 2일에 디지털 스니커즈와 의류 판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출원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상세계로의 사업 확장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리건주 나이키 본사를 본떠 만들어진 나이키랜드는 현재 모든 로블록스 유저에게 무료로 개방돼 있습니다. 유저들은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에 나이키 신발과 의류를 입힐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과 피구, 술래잡기 등의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이키는 향후 나이키랜드에서 월드컵이나 슈퍼볼 같은 가상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를 목표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는 나이키 등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메타버스와 밀레니얼 세대 운동선수를 연결시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실제 매출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세상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2021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61억 6천만 달러로 2026년에는 416억 2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단 5년 만에 570%가량 시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시장은 저도 처음 본 듯합니다. 그렇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하나쯤은 들고 있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저번 주말에 메타버스 대표 ETF인 메타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분석해드렸고 이렇게 보유 비중까지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보시면 1위가 엔비디아, 2위가 로블록스,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유니티, 5위가 페이스북입니다. 꼭 여기 있는 종목만 메타버스에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메타버스 ETF가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분석해서 하나쯤은 들고 있는 것은 크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떤 메타버스 종목을 사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이 ETF를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4종목을 개별주로 들고 있기 때문에 ETF를 따로 사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증권사에서 배포해주는 자료를 참고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건 NH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인데 보시면 각 산업별로 구분을 해놓고 분석까지 해놨습니다. 물론 이 메타버스 열기가 식으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정받을 때가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빠른 기간 안에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메타버스 산업에서 관련 종목들을 적금식으로 매매해 간다면 몇 년 안에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로켓랩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거의 1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다시 1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과 최근 좋은 소식들이 많던데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1년 3분기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5.3 밀리언 달러로 시장 예측치인 4.8 밀리언 달러의 10% 정도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계약된 금액은 2분기에 141 밀리언 달러였으나 3분기에는 183 밀리언 달러로 30% 증가했으며 21년 11월 15일까지 기록된 백로그는 237 밀리언 달러로 단 1개월 반 만에 또 30%가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세로 보입니다. 4분기 가이던스는 23에서 25 밀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37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3분기 동안 로켓랩은 미국 우주군과 계약을 했으며 21번째 일렉트론 로켓을 발사하며 위성 발사 대수가 105대로 늘었습니다. 또한 전에도 한번 분석해드렸다시피 미국 우주군과 함께 중형 발사체인 뉴트론 상부 개발을 위한 개발비 24 밀리언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추후에 미국 우주군에서 뉴트론을 사용해 발사한다고 합니다. 또한 밀려드는 발사 계약을 맞추기 위해 공장을 확장했으며 글로벌 IoT 업체인 키네스와 일렉트론 5대의 25개 위성을 실어서 발사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적 자체도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으며 계약 건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각 기업에서 너도나도 위성을 만들고 발사하면서 로켓랩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또 다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우주선 분리 시스템 기업 PSC를 현금 4,200만 달러와 보통주 172만 주에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올해 4분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PSC의 제품은 스페이스X,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나사 스페이스 셔틀 등에 탑재됐다고 합니다. 이번 인수는 로켓랩이 단순한 발사 공급자가 아니라 완전히 수식으로 통합된 우주 서비스 회사가 되기 위한 목표 실현을 위해 성사됐습니다. 로켓랩은 운송에서 궤도, 우주선 자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개발해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로켓랩은 한 달 전에 우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어드밴스드 솔루션스를 4천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작년 7월에는 위성 하드웨어 제조업체 싱클레어를 인수했습니다. 로켓랩은 우주산업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좋은 기업들과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켓랩이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이유는 스펙 합병을 통한 현금 확보와 소형 발사체 사업에서 실적을 내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또 로켓 발사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사가 중요한 점이 스페이스X처럼 로켓 재활용 기술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107번째 위성을 발사했으며 22번째 일렉트론 발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발사한 위성은 참고로 블랙스카이의 2개 위성인데 블랙스카이는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입니다. 블랙스카이는 우주의 팔란티어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제가 분석해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주소를 참고해주세요. 로켓랩의 재활용 기술은 스페이스X만큼 자동으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술이 아닌 헬리콥터로 떨어지는 로켓을 잡아서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기술적으로 개발하기보다 이렇게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게 소형 로켓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재활용 기술에 대해서 영상으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로켓랩 분석 영상을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일 전에 존스 홉킨슨 대학 응용물리학 연구소에서 우주 무선 기술 제조에 대한 독점 라이센스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우주에서 소형 우주선 원격 측정 및 제어 무선 기술이라고 합니다. 로켓랩은 저궤도 및 행성 간 발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기술은 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힘든 소형 위성에서 저전력을 사용해 통신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켓랩 관련해서 재밌는 자료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몇십 배 상승할 만한 우주 종목들을 정리한 자료라고 합니다. 보시면 로켓랩이 무려 4개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레드와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레드와이어는 8개 회사가 인수합병돼서 만들어진 회사이며 레드와이어가 가장 위에 있는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7개 회사가 들어가 있지만 최근에 우주생명공학 회사를 인수하여 8개가 됐습니다. 보시면 우주장비 부품 산업에서 레드와이어만 들어가 있으며 아래 우주채굴, 우주공장에도 레드와이어 회사인 딥스페이스, 메이드인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을 잘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켓랩 같은 경우 저는 $10 부근에서 첫 매수를 시작했으며 $20가 넘었을 때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날짜가 오면 적금식으로 추매만 하고 있습니다.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켓랩은 락업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 보시면 아마 22년 2월 24일에 락업이 풀릴 듯 합니다. 전체에서 82%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이긴 하나 개인적으로 락업이 풀려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때가 또 추매 찬스인 듯 합니다. 제가 우주산업 관련 여러 종목들을 분석해드렸는데 지금은 크게 올라간 주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과 더불어 우주산업이 빛을 발하게 되면 최근 메타버스 주식들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큰 상승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소형 로켓 발사 시장에서 세계 1위의 기술력과 발사 대수를 가지고 있는 로켓랩은 더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